증시 전문가를 좀 연결을 해서 현재 그 세계 증시 상황과 전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팀장님, 그 밤사이 미국과 유럽 증시가 10% 안팎으로 폭락을 했습니다. 지난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에 최대 낙폭인데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, 주식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? 이게 코로나19가 발병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국가 간의 얘기한 인력 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멈춰지게 되면서 네. 이제 또 기업들 간에 좀 생각을 해보면 한계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부실 기업들이 부각이 많이 되겠죠. 네. 그래서 약간 이 부실 기업들이 부각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그 크레딧 리스크라고 불리는 디폴트 우려를 굉장히 크게 자극을 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 디폴트 우려가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이 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구조를 좀 갖고 있지 않았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한계 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가 가장 크게 부각이 된 게 아마 이번 급락에 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예, 이런 흐름이 그대로 아시아 증시로까지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. 개장과 동시에 폭락세를 보였던 거죠? 네, 아무래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같은 이유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라는 주도주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급락을 하다 보니 나머지 국가들은 이번 시장에서는 약간 주변주의 역할밖에 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주도주가 흔들리다 보니까 주변주였던 아시아 국가들도 굉장히 크게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이런 결과물의 하나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네, 팀장님 일단 가장 또 궁금한 게 지금 국내 증시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코스피랑 코스닥 오늘 장 초반부터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. 아직 장 마감까지는 시간이 좀 남긴 남았는데 현재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? 이제 한국도 대부분 다 이제 원래는 대형주들이라든가 성장주들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주가 흐름이 양호했었는데 이들이 이제 미국 증시가 흔들리게 되면서 같이 급락하는 모습을 속출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국 증시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자력으로 뭔가 현재를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게 됩니다. 기본적으로 중국의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재가동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소비 경기 자체가 여전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을 거라는 이런 지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금의 약세장에 대한 그 우려를 벗어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금융시장이 경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인데 과거에도 이렇게 큰 낙폭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까? 아무래도 이제 종종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든가 선진국 재정위기 때라든가 그리고 아까 모두에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블랙 먼데이라든가 이런 때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얘기하는 일간으로 낙폭을 기록을 했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. 네. 지금이 어느 상황인가를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과거의 그 위기 국면 정도로는 지수가 반영을 이미 하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당연히 그 기반에는 경기 침체라는 우려를 반영하고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현재 그 그래프를 좀 보고 계시는데 지금 대구 지역 그 확산 관련해서 그 전후로 좀 꺾이는 모습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오늘 팀장님, 그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그 주식시장에서 큰 손이죠.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그 오늘 증시 빠지는데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외국인의 입출입은 굉장히 좀 한국 시장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라든가 얘기하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.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한국을 판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전체 투자 자산을 다 현금화시키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신흥국 증시뿐만 아니라 선진국 증시도 하락을 하고 있고 금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 달러의 가치도 빠지고 있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뭔가 특별하게 한국만의 패닉에 외국인의 매도가 아닌 기본적으로 전체 투자했던 자산들을 회수하는 국면, 현금화시키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네. 팀장님 마지막으로요. 지금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.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까? 아니면 지금이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네,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기업들의 장부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밸류에이션 지표는 이미 좀 깨어져서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. 이게 막 지지선을 뭐 어디냐라고 찾기가
좀 쉽지는 않은 거는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얘기하는 기업의 약간의 디폴트 우려, 한계 기업들의 디폴트 우려 정도를 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아마 마무리 국면이 될 텐데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때가 왜 더 낙폭이 심했고 더 급락을 많이 보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이랬던 금융위기들이 대부분 다 부동산 가격을 또 끌고 내려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산 가격들이 훨씬 더 많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미국의 부동산 경기까지 이제 약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